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나영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나를 위한 거라면 왜 나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해? 왜 여기 가둬놨어? 엄마가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일단 안정을 취하시라고. 거짓말 마. 내가 언제 혼란스러워했다고? 도와주세요. 환자가 난리를 쳐요. 나영이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내 집 지켜야 해. 이 년이 내 집 팔아먹으려고 해.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철창이 쳐진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높은 담벼락뿐입니다. 병실 문 위쪽에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엄마, 잠깐만 참아요. 곧 편해질 거예요. 눈을 뜨니 낯선 하얀 천장이 보입니다. 양손목에 묶인 가죽끈을 보고 정혜원은 깜짝 놀라 몸부림칩니다. 나영아, 이게 뭐야? 왜 내 손을 묶어놨어? 옆에 서 있던 딸 나영이 의사에게 속삭입니다. 치매가 심해져서 가족이 감당을 못하겠어요. 폭력성도 있고요. 혜원은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내가 치매라고? 나 멀쩡하다고. 폭력이라니. 뭔 폭력이야. 간호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주사를 준비합니다. 차가운 바늘이 팔뚝에 들어갑니다. 아파요. 내 팔 나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딸은 고개를 돌리고 의사는 차트에 뭔가 적어 내려갑니다.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힙니다.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봅니다. 철창이 쳐진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높은 담벼락뿐입니다. 병실 문 위쪽에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나영이는 왜 날 이런 곳에 보냈을까요? 갑자기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나영이가 부동산 서류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이번에 팔면 정말 좋은 가격에 나갈 수 있어요. 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팔 생각 없다. 이 집에서 너희 아버지랑 평생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팔아? 나영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서류를 확 집어갔습니다. 엄마가 고집 부리시니까 이런 방법밖에.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설마 그래서 날 여기에 보낸 건가요? 설마 집을 빼앗으려고? 혜원은 손목에 가죽끈을 보며 이를 악뭅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둘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새로 들어온 환자네. 이번 달에만 벌써 5명째잖아. 요즘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대부분 가족이 데려오고. 그러게. 치매 환자가 이렇게 많나 싶기도 하고. 혜원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5명이나 이번 달에? 밤이 되자 복도가 조용해집니다. 혜원은 가죽끈을 풀려고 애씁니다. 손목이 쓰라리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비틀고 당기길 1시간쯤 드디어 한쪽 손목이 풀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른 쪽 손목도 풉니다. 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귀를 댑니다. 복도가 조용합니다.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니 잠겨 있습니다. 혜원은 다시 침대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갖고 온 그 집을 나영이가 빼앗으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혜원은 주먹을 꽉 쥡니다. 절대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반드시 여기서 나가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혜원은 재빨리 손목에 가죽끈을 다시 묶는 척하며 눕습니다. 마음속으론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낮에 본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경비원이 순찰 도는 패턴, 복도 끝에 있던 비상구의 위치까지 내일부터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습니다. 혜원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며칠 뒤 복도 끝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브로커한테 수수료는 이미 줬어요. 이번 주면 계약 끝나요. 혜원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브로커? 나영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니구나. 엄마 명의로 된 건 다 정리됐고요. 걱정 마세요. 그럼 이번 달 안에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도 받았고 성년 의견인 신청도 접수했어요. 혜원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성년 의견인? 그럼 내 모든 재산이 나영이 손에 넘어간다는 뜻이네요. 다행히 엄마가 순순히 따라와줘서 일이 쉬워졌어요. 처음엔 반항할까봐 걱정했는데 혜원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순순히 따라왔다고? 속여서 데려온 주제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엄마가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겠죠? 전화가 끊어집니다. 혜원은 온몸이 떨립니다. 계획적이었구나. 나를 여기 가둬놓고 모든 재산을 가져갈 계획이었어. 나영이가 간호사실로 걸어갑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갑니다. 간호사님, 저희 엄마 상태는 어떠세요? 걱정 마세요. 여긴 폐쇄병동이라 가족동의 없이는 절대 못 나가요. 안전하게 보호받고 계세요. 간호사의 말에 혜원은 더욱 절망스러워집니다. 가족동이라니. 나영이가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그날 밤 혜원은 병원 곳곳을 관찰합니다. 경비들은 정확히 12시에 교대합니다. 복도 감시 카메라는 3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근처에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립니다. 이번에 들어온 할머니, 딸이 참 효녀인 것 같아. 맞아. 매일 면회 와서 챙기고. 그런데 요즘 이런 케이스가 늘고 있지 않아? 무슨 말이야? 가족이 데려오는 환자들 말이야. 뭔가 석연치 않은 경우가 많아. 특히 재산이 많은 노인분들. 혜원은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역시 의심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뭐 어쩔 수 있겠어. 가족이 원하는 거라면서 데려오는 걸. 맞긴 하지만 가끔은 양심에 찔려. 다음 날 아침 나영이가 또 면회를 옵니다. 이번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혜원은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나영아,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영이는 당황하며 봉투를 뒤로 숨깁니다. 아, 이건 병원 치료 관련 서류예요. 무슨 치료 서류를 그렇게 숨겨? 보여줘. 엄마, 복잡한 의료 용어들이라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혜원은 코웃음을 칩니다. 내가 바보로 보여? 평생 살아오면서 본 서류가 몇천 건인지 알아? 나영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엄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그래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언제? 집에서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고 없는 일을 있었다고 하시고. 혜원은 어이없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내가 언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나영이는 말을 더듬으며 둘러댑니다. 그게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시고 통장을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거짓말 마.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너 지금 나 속이려는 거지? 나영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엄마, 지금 이렇게 화내시는 것도 증상 중 하나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면회가 끝나고 나영이가 나간 후 옆 침대 윤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혜원 씨,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순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여기 병원이 평범한 병원이 아니에요. 특히 박 간호사 앞에서는 절대 진짜 속마음 말하면 안 돼요. 박 간호사요? 네, 키 크고 안경 쓴 간호사. 항상 수첩에 뭔가 적어요. 환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기록하는 것 같아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간호사 기억나네요. 며칠 전에도 자신을 유심히 쳐다보던 사람. 그럼 여기 다른 분들도 저희처럼? 대부분 그래요.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보낸 거죠. 저도 아들 몰래 며느리가 속여서 여기 보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며느리가 병원 검진 받으러 간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여기 입원시켜버렸어요. 우리 아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정말 끔찍하네요. 더 무서운 건 여기서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혜원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흐릅니다. 사라진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병실이 비어 있고 간호사들은 퇴원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퇴원한 건지 의심스러워요. 말순이 더욱 조심스럽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 뭔가 끌려가는 소리. 혜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혜원 씨, 여기는 병원을 빙자한 감옥이에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날 밤 혜원은 말순의 말을 되새깁니다. 병원을 빙자한 감옥.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복도에서 박 간호사가 지나갑니다. 수첩을 들고 뭔가 적어가며 각 병실을 확인하고 있어요. 혜원의 병실 앞에서 멈춰섭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다가 수첩에 뭔가 적습니다. 혜원은 재빨리 눈을 감고 잠든 척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박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와 대화합니다. 이 할머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 너무 눈치가 빨라. 딸이랑 면회할 때도 계속 의심하던데? 그래, 며칠 더 지켜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해야겠어. 조치라니? 혜원은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혜원은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요. 그들이 무슨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내일 밤에 반드시 탈출을 시도해야 해요. 다음 날 밤 혜원은 말순과 함께 복도 끝 화장실 근처에서 몰래 만납니다. 혜원 씨,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말순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무릎이 아픈지 벽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여기 병원을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따로 있어요. 자식들이 돈만 주면 여기에 안전하게 감금시켜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혜원은 깜짝 놀랍니다. 나영이가 전화로 얘기하던 바로 그 브로커 말이군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기 온 지 석 달 됐는데 그동안 계속 관찰했거든요. 옆 병동 할머니들한테 들어보니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에요. 말순의 눈빛이 예리해집니다. 더 끔찍한 건 여기 원장이 그 브로커와 한패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봤는데 원장이 어떤 남자한테 봉투를 받으면서 치매 진단은 제가 보장해요라고 하더라고요. 혜원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해도 소용없겠네요. 그렇죠. 이미 서류상으론 치매 환자니까요. 말순이 혜원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지만 악력은 강합니다. 혜원 씨, 저는 여기서 나갈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석 달 동안 매일매일 관찰했어요. 감시 카메라 위치, 경비들 교대 시간, 간호사들 순찰 패턴까지 모든 걸 외우고 있어요. 혜원은 놀랍니다. 말순이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다니. 새벽 2시 10분이 가장 좋아요. 경비가 교대하고 나서 약 15분 동안은 서로 인수인계하느라 허술해져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아직? 말순이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봅니다. 이 무릎 때문이에요. 넘어져서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도 안 해줘서 더 악화됐어요. 뛸 수도 없고 계단도 힘들어요. 말순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무릎만 좋았다면 진작 탈출했을 텐데.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누군가 나타나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혜원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말순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비상구 쪽 감시 카메라는 30분마다 각도가 바뀌어요. 2시 15분쯤 되면 딱 5분 동안 사각지대가 생겨요. 말순이 세세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1층 로비 쪽 경비는 새벽에 보통 졸아요. 특히 추운 날엔 더 심하게 졸고요. 할머니가 다 계획을 세워두셨네요. 매일 세웠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박 간호사가 수첩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조용해집니다. 박 간호사가 화장실 근처를 지나가며 수상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펴봅니다. 발자국이 멀어지자 말순이 다시 속삭입니다. 혜원 씨,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말순이 작은 봉투와 함께 작은 열쇠를 꺼냅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 편지를 꼭 전해주세요. 아들 이름은 윤상철이고 대림동에서 고향집이라는 식당을 해요. 이 열쇠는 뭐예요? 집 현관문 열쇠예요. 며느리가 바꿨을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요. 아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다른 곳에 갔다고 거짓말했을 거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 애가 얼마나 저를 찾고 있을지. 혜원은 편지와 열쇠를 꼭 받아줍니다. 반드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도 꼭 구해낼게요. 고마워요, 혜원 씨. 저는 못 가도 당신만이라도 나가서 이 지옥을 폭로해 주세요. 다음 날 오후 나영이가 면회를 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과 함께 작은 상자를 들고 왔네요.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혜원은 나영이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나영아,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 아, 이건 엄마 도장이에요. 집 관련 서류 처리해야 해서 가져왔어요. 나영이가 서류를 펼치며 도장을 꺼냅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어려우니까 일단 제 명의로 옮겨 놓으려고요. 여기만 찍어주시면 돼요. 내 집을 내 명의로? 왜? 엄마 상태가 이러시니까 나중에 관리하기 편하게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혜원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걸. 절대 안 찍어.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나영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나를 위한 거라면 왜 나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해? 왜 여기 가둬놨어? 엄마가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일단 안정을 취하시라고. 거짓말 마. 내가 언제 혼란스러워 했다고. 혜원이 갑자기 일어나 서류를 확 잡아당깁니다. 이딴 서류 필요 없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류가 여러 조각으로 나뉩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나영이가 놀라서 일어서자 혜원은 더욱 격해집니다. 내 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년이. 혜원이 면회실 책상을 확 밀어버립니다. 책상이 넘어지면서 물컵과 의자들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그 소란 중에 혜원은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도장을 집어 속옷 안쪽 깊숙이 숨깁니다. 나영이는 너무 당황해서 혜원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환자가 난리를 쳐요. 나영이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내 집 지켜야 해. 인연이 내 집 팔아먹으려고 해. 혜원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들이 진정제를 준비합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벌써 주사가 팔에 들어갑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혜원의 의식이 흐려집니다. 도장 어디 갔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나영이가 바닥을 뒤지며 찾고 있습니다. 아마 난리 치실 때 어디론가 굴러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하자 나영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아, 진짜. 다음에 다시 와야겠네. 몇 시간 후 혜원은 간신히 정신을 차립니다. 가슴팍을 만져보니 도장이 그대로 있네요. 말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내가 주사 맞은 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딸이 서류 찢어지고 도장도 사라져서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결국 빈손으로 나갔어요. 혜원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일단 막았네요. 혜원 씨,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밤이 기회예요. 말순이 혜원의 손을 꽉 잡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감시가 심해질 거예요. 오늘 일 때문에 더 경계할 테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병원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혜원은 가슴에 숨긴 도장을 만지며 다짐합니다. 말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아들분께 꼭 편지 전해드릴게요. 조심해서 가요, 혜원 씨.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새벽 2시 10분. 혜원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말순이 준 정보대로 지금이 경비 교대 시간입니다. 복도가 조용하네요. 혜원은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보니 잠겨 있지만 말순이 알려준 대로 문틈이 조금 벌어져 있어요. 새벽엔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아요. 응급 상황 때문에 살짝만 걸어놓거든요. 말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간호사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지만 인기척은 없네요. 혜원은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는 구간을 피해 사각지대로 이동해야 해요.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혜원은 재빨리 화장실 안으로 숨어듭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요. 박 간호사가 수첩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왔네요. 이상하네. 분명히 이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박 간호사가 중얼거리며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혜원은 숨을 죽이고 변기 칸막이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발견되면 끝이에요.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누구 있나요? 박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가까워지네요. 혜원은 다리를 변기 위에 올리고 최대한 작게 웅크립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다행히 박 간호사는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나갑니다. 혜원은 한참을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네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복도를 따라 비상구 쪽으로 향합니다. 말순이 알려준 대로 2시 15분쯤 되니 감시 카메라 각도가 바뀝니다. 드디어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비상구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에 잠금 장치가 걸려 있네요. 어떻게 하지? 그때 복도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경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야, 이번에 들어온 할머니 딸 봤어? 완전 차가워 보이더라. 그러게. 엄마를 이런 데 보내놓고도 태어내.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나 봐. 혜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구나. 경비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대로 있으면 들킬 것 같아요. 혜원은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볼까요? 복도 끝 창문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1층이라 높지 않네요.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창문이라 잠금 장치가 헐거워 보여요.
힘을 주어 비틀자 창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드디어.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삐익, 삐익. 창문 센서가 작동한 거였어요. 환자 탈출, 환자 탈출. 간호사들의 외침이 들립니다. 혜원은 서둘러 창문을 완전히 열고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아, 생각보다 높아서 발목이 삐끗합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여야 해요. 병원 마당을 가로질러 정문 쪽으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정문에는 경비가 서 있어요. 어디로 가지? 그때 병원 뒤편 담벼락이 보입니다. 조금 낮은 구간이 있네요. 발목이 아프지만 참고 담벼락 쪽으로 향합니다. 뒤에서 경광등이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저기 있다. 잡아. 경비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쫓아옵니다. 혜원은 필사적으로 담벼락을 기어오릅니다. 손이 까지고 무릎이 벗겨져도 포기할 수 없어요. 조금만 더. 드디어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충격이 오지만 일어서서 계속 뜁니다. 뒤에서 문 열어. 추격해. 하는 소리가 들려요. 혜원은 골목길로 뛰어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때 앞에서 택시가 다가옵니다. 혜원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웁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할머니, 이 새벽에 왜 이러고 계세요?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제발 태워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혜원의 간절한 표정을 본 기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경찰서로 가주세요. 혜원이 외치자 기사가 놀랍니다. 경찰서요? 무슨 일이세요? 저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딸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를 거기 가뒀거든요. 기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정신병원에서 나오신 거라면 경찰이 믿어줄까요? 혜원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저기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치매 환자가 탈출했다고 할 텐데 경찰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기사의 말에 혜원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혼자 가면 그냥 다시 병원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조언합니다. 증거라면. 혜원은 말순이 준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숨긴 도장까지. 아저씨, 대림동으로 가주세요. 고향집이라는 식당이 있을 거예요. 왜 거기로요? 거기 사장님이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의 아들이에요. 그분과 함께 가면 경찰이 믿어줄 거예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림동으로 가죠. 택시가 새벽 거리를 달립니다. 혜원은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영이는 벌써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 치매 환자가 탈출했으니 찾으면 연락해달라고 경찰서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럼 정말 경찰서에 가면 바로 병원으로 돌려보내질 거예요. 할머니, 근데 정말 딸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친딸인데. 기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혜원은 나영이가 브로커와 통화하던 내용을 기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니. 기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보내는 자식들이.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혼자 경찰서 가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거예요. 그때 뒤에서 검은 승용차가 따라오는 게 보입니다. 아저씨, 뒷차 좀 봐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를 확인합니다. 아, 저 차요? 계속 따라오고 있네요.
혜원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흐릅니다. 설마 벌써 추격이 시작된 건가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뒷차도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대림동은 아직 멀었는데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혜원은 가슴에 숨긴 도장을 꽉 쥐며 기도합니다. 제발 말순의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험해요. 이러다 사고 날 것 같은데. 기사가 겁을 먹고 있습니다. 뒷차가 바짝 따라붙어 택시 뒷범퍼를 거의 건드릴 듯한 거리까지 접근했어요. 제발 조금만 더. 대림동까지만. 혜원이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그때 뒷차에서 또 다른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칩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나오셨죠? 딸분이 걱정하고 계세요. 혜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역시 나영이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들 말 믿지 마세요. 기사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 사람들 모르세요? 네. 저들은 저를 다시 병원에 가두려는 사람들이에요. 뒷차가 갑자기 택시 옆으로 나란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소리칩니다. 기사님, 저 할머니는 치매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탈출한 거예요. 뭐라고요? 기사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정상이라니까요. 혜원이 간절하게 호소하지만 기사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정말 병원에서 나오신 거 맞죠? 맞지만 제가 아픈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거라고요. 뒷차의 남자가 계속 소리칩니다. 기사님, 위험합니다. 치매 환자가 흥분하면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혜원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택시기사도 결국 속을 거예요. 그때 앞쪽에 빨간불 신호등이 보입니다. 택시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요. 아저씨, 절대 멈추지 마세요. 하지만 신호등이. 신호 무시하고 가세요. 제발. 하지만 택시기사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뒷차도 함께 멈춥니다.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자마자 뒷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려 택시로 다가옵니다. 안 돼요. 혜원이 문을 잠그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한 남자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택시 문을 엽니다. 싫어요. 가지 않을 거예요. 혜원이 저항하지만 두 남자가 양쪽에서 혜원의 팔을 잡습니다.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모셔갈게요. 한 남자가 택시 요금을 기사에게 건넵니다. 아, 네. 그럼. 기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지만 돈을 받고 가만히 있습니다. 제발, 저 말 좀 들어봐요. 저 정말 정상이에요. 혜원이 기사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지만 기사는 고개를 돌립니다. 할머니, 가족이 와서 데려가는데 뭘 그러세요? 두 남자가 혜원을 검은 승용차로 끌고 갑니다. 도와주세요. 납치해요. 혜원이 소리치지만 새벽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승용차에 태워지면서 혜원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하지만 그때 혜원은 가슴에 숨긴 도장을 느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희는 누구냐고요?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나영 씨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고 계셔서 급히 찾으러 나왔어요. 나영이가? 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해서. 운전하는 남자가 말합니다. 어머니,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셨어요? 밤중에 나오시면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혜원은 코웃음을 칩니다. 걱정? 나영이가 날 걱정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니,
딸분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그럼 왜 날 그런 곳에 가뒀어? 왜 내 집을 팔려고 해? 두 남자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어머니, 병이 심해지셔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집 팔 생각 없다고 나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마. 나영이가 브로커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브로커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혜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나영이 편이니까 뭘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요. 차가 시내 중심가로 들어섭니다. 아직 새벽이지만 몇몇 상가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때 앞쪽에 경찰차가 순찰을 돌고 있는 게 보입니다. 혜원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다.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혜원이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도와주세요. 납치당했어요. 하지만 조수석 남자가 재빨리 혜원의 입을 막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경찰차가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운전하던 남자가 당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경찰차가 옆으로 나란히 섭니다. 경찰관이 창문을 내리고 손짓합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병원에서 나오셨거든요.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경찰관이 뒤쪽 혜원을 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원이 입을 열려는 순간 조수석 남자가 먼저 말합니다.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가끔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조심히 모시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차가 지나가자 혜원은 완전히 절망합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하지만 그때 차 앞쪽에 고향집 간판이 보입니다. 바로 말순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혜원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저기까지 가야 해요. 잠깐, 화장실 좀 가야겠어요. 혜원이 갑자기 말합니다. 어머니, 병원 가서 하세요. 안 돼요. 지금 당장 마려워요. 빨리. 혜원이 몸을 비틀며 애원합니다. 두 남자가 고민하더니 운전자가 말합니다. 저기 식당에서 화장실 좀 빌렸어야겠네요. 차가 고향집 앞에 멈춥니다. 혜원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말순의 아들을 만날 기회가 왔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영업 전인데 급하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중년 남자가 새벽 장사 준비를 하며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말순이 말한 아들, 윤상철이 분명해요. 화장실 좀 빌려주세요. 조수석 남자가 말하자 상철이 안쪽을 가리킵니다. 저쪽 끝에 있어요. 혜원은 화장실로 향하면서 재빨리 상철에게 다가갑니다. 사장님, 혹시 윤상철 씨 맞나요? 상철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혜원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편지가 있어요. 어머니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데요? 상철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혜원은 재빨리 말순이 준 편지를 꺼내 상철에게 건넵니다. 어머님이 정신병원에 갇혀 계세요. 며느리가 몰래 보낸 거예요. 뭐라고요? 상철이 편지를 받으며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어머니, 빨리 안 와요? 밖에서 조수석 남자가 재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혜원이 급하게 설명합니다. 상철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읽는 상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런, 어머니가 정말.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는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뭐하고 계세요?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상철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철이 혜원의 손을 잡고 식당 뒤쪽으로 안내합니다. 여기 뒷문으로 나가서 골목 끝까지 가세요.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에 숨어 계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어머님도 꼭 구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시간 좀 벌어드릴 테니 편의점에서 기다리세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화장실에 없네. 뒷문 있나 봐.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혜원은 재빨리 뒷문을 열고 나갑니다. 골목길을 따라 뛰어가니 상철이 알려준 대로 골목 끝에 24시간 편의점이 보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숨어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전화벨이 울립니다. 네, 편의점이에요. 알바생이 전화를 받는 순간 편의점 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들어옵니다. 아, 네. 여기 편의점에는 감기약이 없어요. 알바생이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일반 손님인 척 대화를 이어갑니다. 네, 점주님께 얘기해 놓을게요. 다음에 입고시켜달라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자 한 남자가 말합니다. 혹시 할머니 한 분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 죄송해요. 통화하느라 못 봤는데요. 키 작고 머리 하얀 할머니인데요. 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계속 전화 받고 있었거든요. 두 남자가 편의점을 나가 멀리 가자 알바생이 화장실 쪽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방금 식당에서 전화 왔는데 나쁜 사람들이 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20분쯤 지나자 편의점 앞에 경찰차가 섭니다. 상철도 함께 왔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김민수 경찰관이 정중하게 묻습니다. 경찰관님, 이분이 저희 어머니 편지를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어렵게 탈출하셨다고 해요. 상철이 편지를 경찰관에게 보여줍니다. 경찰관이 편지를 읽더니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해야겠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혜원은 차근차근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김민수 경찰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할머니, 방금 따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탈출하셨다고 하네요. 그때 다른 경찰관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할머니 따님인 나영 씨가 직접 오셨습니다. 잠시 후 나영이가 들어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가짜 눈물 흘리지 마.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가 심해지셔서 이상한 망상을 많이 하세요. 나영이가 경찰관들에게 말합니다. 혜원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김민수 경찰관님, 제가 지금 경찰관님께 보호를 요청합니다.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연계된 병원이 있다면 거기서 다시 정신과 검사를 받겠습니다. 제 사비로라도 하겠으니 김민수 경찰관님이 함께 가서 지켜봐 주세요. 나영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만약 제가 보호 요청했는데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김민수 경찰관님이 책임질 수 있나요? 김민수 경찰관이 당황합니다. 혜원의 말이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나이든 과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영이를 봅니다. 나영 씨, 어머님이 정말 치매가 맞습니까?
나영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그게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다고. 어느 병원 어느 의사인가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저는 내 집을 팔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나영이가 브로커와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요. 과장이 더욱 관심을 보입니다. 브로커요? 네, 수수료 주고 계약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류에 도장 찍기를 거부했더니 저를 병원에 가뒀어요. 나영이가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경찰관님, 어제는 병원에 부동산 서류 가져와서 도장 찍으라고 하더군요. 제 명의를 본인 명의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영이를 봅니다. 나영 씨,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엄마가 치매가 심해서. 그럼 진단서를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담당이와 직접 통화해 보겠습니다. 나영이가 식은땀을 흘립니다. 나영 씨,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고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영 씨, 참고인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멀리 가지 마시고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나영이가 나간 후 김민수 경찰관이 혜원을 봅니다. 내일 아침에 해당 병원에 직접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어머니도 3개월째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었는데 어디 여행 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 병원에 제 어머니도 계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당 병원에 직접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오늘 밤 어디서 지내시겠어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집에 가서 집사람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일로 따져야 할 게 많거든요. 김민수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할머니는 저희가 여성보호시설과 연결해 드릴게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그게 좋겠네요. 상철 씨는 어머님 일부터 해결하세요. 혜원이 상철에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내일 연락드릴게요. 함께 이 일을 끝까지 해결해야죠. 혜원은 경찰의 안내로 여성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가슴에 숨긴 도장을 만지며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됐어요. 나영이는 분명 더 급하게 움직일 거예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나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나온 후 계속 불안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로커였어요. 나영 씨, 괜찮아요. 계획대로 하세요. 하지만 경찰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해야죠. 오늘 아침에 계약 끝내버리면 돼요. 어차피 의사 진단서도 있고 간호사들도 우리 편이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런 일 처음 하는 줄 아세요? 벌써 수십 명 처리했어요. 나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빚독촉 전화가 또 왔거든요. 한편 여성보호시설에서 혜원이 잠을 깨었습니다. 김민수 경찰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대박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브로커 휴대폰을 해킹했더니 엄청난 게 나왔어요. 이게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업이었어요. 혜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직이라고요? 네, 전국에 협력병원이 7곳이나 있고 피해자가 100명이 넘어요. 지금 전국 경찰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나영 씨가 지금 부동산에서 계약하려고 해요. 마지막 발악인 것 같아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무전기에서 계속 보고가 들려와요. 서울본부, 부산 지역 병원 압수수색 완료. 대구 지역 브로커 2명 검거. 광주 지역 피해자, 가족 8명 체포.
혜원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큰 일이었다니. 할머니 상철 씨 며느리도 방금 체포됐어요. 정말요? 네, 말순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시어머니 3명도 더 보냈더라고요. 완전히 상습범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경찰차들이 와 있었어요. 감시팀이 급하게 보고합니다. 지금 도장 찍으려고 해요. 사무실 안에서 나영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빨리 해주세요. 정말 급해요. 그런데 도장이 이상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때 나영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영아, 큰일 났어. 브로커가 잡혔어. 전화 너머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와요. 나영이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뭐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빨리 도망가. 전화가 끊어지고 나영이가 패닉 상태가 됩니다. 안 돼. 안 돼. 바로 그때 혜원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옵니다. 나영아. 나영이가 혜원을 보고 더욱 절망합니다. 엄마. 어떡해. 그 도장 내려놔. 혜원이 나영이 손목을 확 잡습니다. 놔줘요. 내가 살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나영이가 발악하며 도장을 지키려 하지만 혜원이 더 강합니다. 이것 봐라. 혜원이 진짜 도장을 탁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진짜고 내 손에 든 건 가짜야. 부동산 중개사가 깜짝 놀라며 두 도장을 비교해 봅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김민수 경찰관이 들어오면서 무전기를 켭니다. 할머니, 들어보세요. 무전기에서 연달아 보고가 쏟아져 나와요. 원장 김모 구속, 간호사 박모, 이모 체포, 브로커 조직 간부 5명 검거, 피해자 가족 총 23명 체포. 나영이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나영 씨 사기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나영이가 혜원을 봅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피해자예요. 브로커가 저를 이용한 거라고요. 혜원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피해자는 나야. 내가 가해자고. 김민수 경찰관이 혜원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전국의 피해자 127명이 모두 구조됐어요. 127명이나요? 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혜원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해졌다니.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남았는데요? 이 조직의 배후에 더 큰 인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사는 계속될 거예요. 나영이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엄마, 나중에 면회라도 와줘요. 혜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면서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법정에서 마지막 승부가 남아있거든요. 6개월 후 법정. 혜원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상철과 말순, 그리고 구조된 다른 피해자들이 앉아 있어요. 모두 혜원을 바라보며 고마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합니다. 혜원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딸 나영이와 브로커 일당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습니다. 오직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나영이가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옆에는 브로커 조모, 병원 원장 김모, 간호사 박모와 이모가 줄지어 앉아 있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자료를 펼칩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전국 7개 도시,
12개 병원이 연루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적 노인 감금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 총 127명, 횡령 재산 350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판결 시간입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주범 브로커 조모, 징역 15년. 브로커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소개만 해준 거라고요. 가족들이 부탁해서 도와준 건데 왜 저만? 혜원은 차갑게 브로커를 바라봅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억울하다고? 진짜 억울한 건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야. 앞으로 감방에서 진짜 억울함이 뭔지 똑똑히 배우게 될 거야. 병원장 김모, 징역 12년. 나영, 징역 8년. 나영이가 크게 울부짖습니다. 혜원은 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간호사 박모, 이모, 각각 징역 5년. 혜원은 박 간호사를 똑바로 봅니다. 밤마다 수첩을 들고 자신을 감시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항상 무표정하게 환자분,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던 목소리도요. 지금은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고 있네요. 그때 넌 나를 환자라고 불렀지. 이제 내가 죄인이 됐구나. 이 간호사가 진정제 주사를 놓으며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가짜 친절을 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무력했고 분했는지.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려요. 브로커가 마지막까지 항변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단순히 연결만 해준 건데. 혜원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허가합니다. 저 브로커는 지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한 건 감옥 같은 병원에 갇혀서 고통받은 우리입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가족의 배신으로 절망하고 계셨어요. 그 고통을 저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요? 방청석에서 또 박수가 나옵니다. 저 브로커는 앞으로 감옥에서 진짜 억울함이 뭔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유를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말이에요. 브로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상철이 어머니 말씀과 함께 혜원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해요. 말순이 혜원의 손을 꽉 잡습니다. 혜원 씨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김민수 경찰관이 다가옵니다. 할머니,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좋아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죠. 법원 앞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노인들도 당당해져야 합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는 말고 이상하면 의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따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감옥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혜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병원에 갇혀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한 승리자가 됐네요. 집 앞에 도착하니 이웃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요. 저녁 시간 혜원은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어디서 잘못 키웠을까요? 바람이 살랑 불어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혜원 할머니시죠? 부산에서 연락드려요. 네. 뉴스 보고 용기 내어 전화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고 계세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혜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기도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뭔가 이상해요. 멀쩡하신 분인데. 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또 다른 사건의 냄새가 나네요. 주소 알려주세요. 내일 바로 가보겠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여보, 제가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나 봐요. 별들이 더욱 밝게 반짝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가방에는 이번 사건 자료들과 법원 판결문도 챙겨 넣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상철이 배웅을 나왔어요.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말순 할머니도 안부 전해주고요. 기차 안에서 혜원은 생각했습니다. 76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다니.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창밖 풍경을 보며 혜원은 다짐합니다. 이제 그의 진짜 사명이 시작된 거예요. 전국에 있을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야 해요. 부산역에 도착하자 한 중년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할머니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가봅시다.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요양원에서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제가 보기엔 정상이세요. 그런데 재산관리인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혜원의 눈이 번뜩입니다. 역시 비슷한 패턴이네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해결해 드릴게요.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혜원은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정의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겠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